안녕하세요. 대한비만학회 유튜브 채널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 영상이 첫 영상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름도 새로 바꿨어요. 저희 학회 유튜브 채널 이름은 비만의 모든 것 대한비만학회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이고요.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 첫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비만학회에서 이제 언론 홍보 이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사회를 보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첫 영상에는 저희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이신 강북삼성병원의 박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이 이제 비만의 날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의 날을 따로 이제 세계 비만의 날을 같이 행사를 하진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세계 비만 연맹이 지정한 3월 4일을 이제 비만의 날로 기리게 돼서 저희가 이제 세계 비만의 날 기념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세계 비만의 날 이런 날까지 뭐하러 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이제 질환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서 약 한 반수에서 이제 비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992년도에 대한비만학회가 처음 설립이 됐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학회라는 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만성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어떤 토양이 되는 어떤 질병이 바로 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비만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여러 이제 전 지구인들이 이제 같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1975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 시점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비만 인구가 한 10억 명 이상, 10억 명.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도 잘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인 비만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 비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비만 유병률이 늘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 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비만이 다른 질환이랑도 연결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이랑도 연결이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만은 많은 만성질환의 토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많은 치료제를 만들고 복용하고 있는 질병들의 대부분의 뿌리는 바로 이제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혈압의 유병률도 높죠.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심뇌혈관의 어떤 선행질환이라고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그런 질병들은 이제 비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행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질병을 토대로 해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이제 혈관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혈관질환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의 발생률도 높고, 그리고 또 체중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이라든지 허리, 이런 고관절 같은 많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질환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비만 유병률도 같이 늘고 또 기대 유병이 기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들도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비만 유병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 더 날씬해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높게 나오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비만 기준과 또 세계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너무 마른 몸매를 좋아해서 미의 기준이 엄격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비만의 진단 기준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 좋다 뭐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 우리가 체중을 킬로그램이죠. 그거를 이제 키를 미터로 변환해서 이제 제곱을 해서 나누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무게가 되느냐가 바로 이제 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키를 갖고 있었을 때 더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의 차이가 이제 동양과 서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어떤 그 배경에서도 조그맣게 태어난 사람과 굉장히 크게 태어난 사람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살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키도 크고 그다음에 체중도 늘고 그러면서 그 키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출고 시점의 여러 가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좋은 비유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살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키 몸무게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차에 의하면 어떤 옵션이죠. 엔진을 어느 정도 강력한 걸 달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어를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를 달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더 이제 불어나는 체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그 다음에는 이 차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부하가 되는 그런 모든 일이 되겠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모든 질병 버든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20살 때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과 이런 상황들이 이런 한국인과 그다음에 아시아인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서양인이 다르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양인들은 키가 엄청 크고 그렇죠. 동양인들은 작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놓고 보면 그 똑같은 체질량 지수에서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질병의 유병률이 훨씬 더 높고 더 이제 심한 그런 질병들로 나타난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어떤 진실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비만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이제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말씀 주신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체중이 느는 것, 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저는 정말 왜 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는 것도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비만의 이유가 굉장히 환자분마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체중이 늘었는지 비만의 원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결국 이제 체중이 이제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개개인별로 본인이 체중이 늘어나는 원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 체중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다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예시는 뭐냐면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돈은 굉장히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남는 게 없죠. 체중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쓰면 그러면 이제 체중은 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300만 원어치를 먹으면 10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몸에 남는 거죠. 몸에 남는 거죠. 이게 네. 어디에 가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로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이 때문에 체중이 결정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똑같이 먹었는데 그쵸. 맞아요. 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체중이 느나? 그건 왜 그러냐면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쓰면 나중에 이제 5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거지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관점에서의 체중을 네. 놓고 보면 상당히 이해도가 높죠. 그럼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네. 나는 체중이 왜 늘었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섭취율이 어느 정도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에너지 소비율, 그러니까 네. 에너지 소모가 너무 적어지진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모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율이 운동에 따른 소모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무슨 카페죠? 우리 디저트 카페. 디저트 카페. 네. 예.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애엄마, 우리 애들 네. 엄마가 가자 그래서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진짜 다 작습니다. 먹으면 네. 맛있는데 그 칼로리를 생각하면 아마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소비, 섭취 관점에서 아마 원인을 좀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사장님 그렇지만 또 개인이 먹고 쓰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먹는 것만 갖고 체중이 느는 것, 개인적으로 봐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계 비만의 날을 정하고 비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하고 하는 이유에는 개인이 아니라 환경, 사회 환경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 비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비만학회 입장에서는 비만 환자가 느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만 환자는 향후 10년 안에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떤 질병, 비만에 대한 유병률을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그런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인식이 중요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법제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소아, 청소년, 청년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비만학회를 딱 갔어요. 근데 비만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미국의 비만은 어느덧 계속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느는데, 그래서 야,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더 늘어나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비만의 고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아이들, 네. 청소년, 청년들의 비만도가 심각해지고,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70kg면 비만했는데 지금은 100kg, 150kg 같이 완전히 고도 비만들이 우리 그 비만학회 제정한 3단계 비만의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니까 그때 이제 논의했던 미국의 현상하고 우리나라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젊은 층에서 소아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층의 비만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전하고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배가 나오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외래에서 보면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까지 체중이 늘 때까지 관리가 안 됐을까 싶은 상태로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젊은 청년의 비만이 늘어난 것이 결국은 저희 사회적으로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줄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출산율은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출산율이 줄어든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아, 청소년, 청년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비만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비만도가 나이가 먹어서 비만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어려서 비만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비만 학회에서 만든 팩트시트에서 보면 똑같은 이제 2, 3단계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25세 때 비만인 것과 65세 때 비만인 것은 건강 수명이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더 일찍 비만이 생겨서 훨씬 더 빨리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저 건강 수명이라는 게 결국은 질환이 없는 채로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연령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사는 그 연령 자체가 일찍 비만할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질병을 갖고 오래 살게 되는 네.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유행 이후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고 활동도 많이 줄고 그래서 비만 관련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 것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논문으로 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외래를 보면서도 항상 이제 느끼고 환자분들이 또 많은 이제 토로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좀 갇혀 사는 것 같다. 결국은 갇혀 살면서 활동은 없고 계속 이제 먹게 되니까 또 이제 우리가 활동이 적게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재미니까 그래서 먹는 재미를 엄청나게 찾아서 이제 배달앱이나 이런 거 전화를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찾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비만학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제 3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체중이 굉장히 느는 그런 대상자에서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또 TV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시청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활동량이 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만큼이 체중이 늘고 결국은 이제 질병 부담으로 많이 이완이 되는 거고,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나빠졌고, 저 외래 현장에서도 보면 혈당이 나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배달 음식 때문에 많이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혈당도 나빠지고 체중도 많아지고 비만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으러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맛집을 찾아갖고 진짜 열심히 먹어보겠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 맛집을 찾아가게 되니까 맛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뭐 밥만 먹겠다, 몇 숟가락만 먹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네. 이제 배달도 마찬가지죠. 이게 경쟁이 붙으면서 훨씬 더 이제 맛있는 맛 중에서 이제 단맛하고 짠맛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더 이제 선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아이템들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뭐냐면 덤으로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 맞아요. 많아지고 그러면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으니까 한꺼번에 또 다 먹게 되고 네. 역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의 변화 때문에 결국은 이런 먹는 환경은 훨씬 더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유행할 때마다 배달을 이용하거나 하는 배달 앱 사용량도 늘어났지만 그거와 함께 또 홈트레이닝, 운동에 대한 검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찌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고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한 걱정을 드시면서도 많이들 하신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정말 활동이 늘 수 있게 연결해드리는 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또 저희 학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세계 비만의 날과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 비만학회가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비만의 날의 어떤 주제가 Talk about obesity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비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의 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비만한데 결국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창피해합니다. 가족들이 비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창피해요. 감추려고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는 이거는 이제 건강상의 관점으로 끌고 나와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끌고 나와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비만의 날에 어떤 의미를 이제 되새기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만학회는 국민 비만 관리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 건강 노트라고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우리 애플 폰 다 이제 아이폰 이제 다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비만과 건강을 관리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사용이 좀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서 나가서 이제 국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생활 습관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는 곧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잘못된 비만 상식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올바른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의 내용을 이제 본 매체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더욱 이제 한 걸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만을 콘텐츠로 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고 자료는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비만 진료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회 비만의 모든 것, 이제 대한비만학회 함께는 저희 채널에서 정말 올바른 비만 상식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계속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